예, 유튜브 중에서 펜션 크래프트라는 유튜브가 있는데요. 예, 그곳에서 닷컴버블하고 지금 이제 아크라고 하죠. 이노베이션 ETF라고 해서 돈나무 언니가 이거 운영하는 건데요. 일종의 혁신주라고 해석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성장주 중 혁신주. 구성 종목에는 테슬라부터 해가지고 준비디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내려가면 코인베이스도 있습니다. 코인베이스까지 해서 이렇게 구성된 종목인데 지금 이들이 급등했다가 폭락을 하고 있죠. 테슬라는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어도 다른 애들이 워낙 많이 떨어졌나 봅니다. 준비디오도 고점대 5분의 1당 더 난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재 이게 거의 놀라운 닷컴 버블하고 놀라운 싱크로율을 보여주고 있죠. 이 하얀색 그래프는 나스닥이고요. 여기 나스닥. 닷컴 버블 때 나스닥이고요. 이 빨간색은 지금 아크 성장주라고 한 테슬라 포함한 종목들인데 움직이는 패턴까지 이렇게까지 비슷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나스닥이라고 하는 그 섹터 중에서도 테슬라를 비롯한 몇몇의 버블이 지금 집중돼 있거든요. 그들을 이제 캐시우든가요? 그 돈나무 언니가 ETF 모아서 성장주, 가치주가 아니라 혁신주 그렇게 해가지고 가치주가 아니라 이제 무조건 발전할 만한 기술이나 그런 거로 한 ETF인데 여기에 이제 버블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생각은 할 수 있죠. 그러면은 이 아크가 거의 뭐 제자리로 왔으니까 그러면 나스닥이 얘네가 좀 꺼져줬으니까 다른 애들은 뭐 실적도 좋아졌고 하니까 그러면 반등하지 않겠느냐 뭐 그런 얘기도 할 수는 있는데요. 물론 닷컴 버블만큼 단기에 막 이 몇 배입니까? 5배가 넘게 불과 2017년부터 21년까지 그때도 닷컴 버블 때도 그랬고요. 5배가 20에서 160이니까 엄청나게 이 폭등을 만들어낸 이들의 버블만큼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나스닥 이거 말고도 나스닥 기술주 차트들도 대형주 차트들도 사실은 이거보다는 약하지만 그래도 이들도 꽤 급등 패턴의 모습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현재 제가 가장 궁금한 것은 지금 나스닥 기술주에서 발표하는 모든 실적이 다 그 진짜일까 아니면 좀 과장되어 있는 종목은 없을까? 예를 들어 엔비디아가 실적을 작년 실적을 좀 부풀린 건 아닌가?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 중 많은 것은 이제 비트코인 채굴에서 발생한 또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이게 다 맞물려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채굴하기 위해서 엔비디아 같은 우리는 삼성도 수혜죠. 사실은 그 채굴하러 컴퓨터 막 그렇게 돌리면은 삼성도 그 수요가 있고 삼성 하이닉스도 그렇고 그래서 기술주 반도체가 그동안 영향을 있고 그리고 머스크하고 또 전기차가 연관이 되어 있고 그러면서 작년 1, 2년 동안 코비드 비대면으로 인해서 비대면 수혜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애플도 비대면 수혜주일 수 있어요. 코비드 수혜주이기도 하고 그럼 과연 작년 실적을 진짜로 봐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발표한 게 진짜라고 하더라도 제가 늘 말씀드린 게 이 코비드 수혜로 인해서 잠깐 반짝한 게 아닐까 그죠 애플을 작년도에 그 엄청 아이폰을 산 사람이 앞으로도 2년 3년간도 그렇게 살 것인가 솔직히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만나지 못하니까 조금 더 좋은 컴퓨터 아니면 조금 더 좋은 스마트폰으로 서로 보면서 대화하고 그런 것들이 비대면이 활성화된 게 많이 있었고 저는 제가 닷컴 버블 때 주식 투자를 안 해서 그런데 그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닷컴 버블 때 분식 회계했던 기업들이 그 당시 꽤 있었어요. 그리고 상장폐이 된 기업들이 있는데 그 당시 인텔도 그 당시 엄청 떨어졌죠. 제 기억이 맞다면 5분의 1가량 떨어졌습니다. 그 닷컴 버블 이후에. 그리고 최근에 회복을 했나요? 그 몇십 년도 회복 못했잖아요. 근데 과연 그 2000년도 닷컴 버블 때 발표했던 그 실적들이 그때는 이런 식으로 부풀려진 게 없었을까? 만약에 여러분 작년 실적이 나스닥 기술주 중에 상당수가 부풀렸다면은 뭐 아주 분식회계 수준은 아니지만은 예를 들어서 지난 1년 동안에 예를 들어 1천억을 번 기업이 그죠? 1천억을 번 기업이 분식으로 막 크긴 아니지만 한 1,500억 정도 벌었다고 이 정도 뻥튀기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리고 이 1년 동안의 그 손실을 나중에 다음 연도에 조금 갖다 붙여서 하는 이런 기법이 사실은 이거는 뭐 잘 걸리지도 않고 제가 염려하는 바 중에 그것도 있습니다.
나스닥 기술 차트는 급등주 버블 차트를 가지고 있는데 과연 작년 실적만한 걸 모든 걸 무마할 수 있고 이 중에서 또 어떠한 이러한 성장주나 아니면 소형주 가운데 또 어떤 기업들이 분식을 했을까? 닷컴버블 때처럼 그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닷컴버블에 무조건 비교하기에는 사실 초창기 인터넷이 생기고 그죠? 지금 뭐 인터넷 시대에 사신 분들은 잘 상상이 안 가시겠지만은 저는 이제 경험을 했던 세대잖아요. 아니, 아무것도 없었는데 컴퓨터에 인터넷이 연결이 된대요. 그러면서 하이텔부터 이제 시작이 됐죠. 그러면서 서로 문자로 막 하고 그러면서 이 인터넷 사이트가 생겨나고 그런 기업들이 얼마나 커갈 거에 대해서 하면서 막 치솟은 거죠. 근데 그 당시는 사실은 지금처럼 그 닷컴버블들이 나스닥 기술주처럼 가시적인 실적이 나지는 않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지금 나스닥 버블이 닷컴버블보다는 조금은 덜하다. 저도 거기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 그러나 애플조차도 아크만큼은 아니지만은 여전히 급등주 차트를 가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번 코비드 버블 시기에 2020년 저점에서 거의 3배 가량 그죠 폭등한 다음에 지금 조정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막말로 이 시기에는 애플이 발전 안 했을까요? 이 시기보다 왜 기간 대비 훨씬 더 급한 마치 버블의 고점에서 만드는 그런 모습을 애플도 만들었을까? 그게 참 저는 의문이라는 겁니다. 실적이 좋아진다고 해도 여러분 이런 모습은 저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꽤 있다. 그리고 근데 버핏의 행보가 좀 의문이긴 하죠. 그죠? 버핏은 애플카에 대해서 좋게 보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1분기에 샀다는 얘기가 너무 이상해요. 너무 이거 꼴랑 이거 떨어졌다고 샀다고요? 요거 떨어졌다고 해서 매입을 하고 이때도 매입을 안 했는데 이때도 팔았는데 그러니까 좀 앞뒤가 안 맞는다. 그러니까 버핏이 애플을 주되게 매입한 기간이 이때로 알고 있고 18년 이후에 안 샀고 그 다음에 이때 일부를 팔았고요. 근데 올해 여기서 일부를 샀다. 근데 좀 애매합니다. 1분기 때 많이 떨어져서 샀는데 다시 올라서 매수를 중지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인터뷰를 통한 또 예전에 버핏이 하던 언론 플레이일지 지들 팔려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인터뷰는 버핏이 지금까지 보여준 그의 매매 형태는 아닙니다. 꼴랑 요거 떨어졌다고 사거나 아니면 여기서 요만큼 반등했다고 해서 매수를 중지하거나 이거는 버핏이 하는 행동이 아니에요. 물론 더 떨어지면은 줄줄이 더 살려고 뭐 그렇게 분할로 계획을 세운 거다라고 하면 할 말 없는데 오히려 뭐 좀 샀을 수도 있죠. 산 다음에 그 다음에 근데 아주 발표가 나온 건 아니에요. 버크셔 해서웨이 포트폴리오 상으로 아예 발표 나온 거 아니고 그런 식으로 샀다는 식으로 인터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그 이후에 뭐 금리 인상 등으로 더 팔았다 그러진 않을까 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판하고 있는 걸 수도 있는데 어쨌든 아크의 버블이 꺼짐으로 인해서 나스닥은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은 상태고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지금 고점 대비 거의 30% 저점 생각하면 거의 30%까지 떨어졌거든요. 고점 대비. 그러면 이제 보통은 반등이 나오는 게 경우가 많이 있죠. 물론 이 반등 후에 다시 재하락해서 그 다음에 또 좀 더 떨어진 후 반등이 올지 아니면 여기서 반등 시작하고 더 떨어질지 뭐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때에 따라서는 이 아랫단에서 반등이 이거보다 좀 크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건 닷컴버블 때 나스닥이 무너지는 패턴인데요. 닷컴버블 때 여기서 여기까지 급락을 했을 때도 그죠? 어쨌든 떨어지다가 반등을 여러 차례 하고 이러고 나서 떨어진다는 점에서 지금이 한 여기 이 언저리는 아닐까를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언저리는 아닐까. 물론 조금 더 떨어진다면 반등 나올 수도 있고요. 닷컴버블 때는 이 하락이 한 40% 됩니다. 40%가량 5천에서 한 3천 저점 찍었으니까 지금보다는 한 10% 정도인데 아무튼 나스닥이 조금 더 떨어진다고 해도 이런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알고 계시기 바라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은 그럼에도 장기 추세를 잡고 장기 추세가 나가는 이 지점 급락은 여기서 진짜 급락 여기서 온다. 요거를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현재 이 나스닥은 장기 차트를 제가 요 빨간선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요 빨간선 끈은 아직 깨지 않고 거의 닿을 듯 갔었어요. 아니면 조금 더 추가 하락하더라도 제가 여기서 한번
장기세 깨지 않고 퉁기다가 이거 끌어올리면서 이 윗단에서 어디 깨지는 시점에 그 예측이 대략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올해 1차 하락하고 반등하고 개폭락. 지금이 개폭락일지. 근데 제가 볼 때는 테슬라 아직 멀었거든요. 테슬라는 전 200불 깨 100불 때 뭐 100불 딱 가는 게 아니라 180, 190까지 떨어질지 모르죠. 제가 볼 때는 200불 한번 깨야 되거든요. 테슬라는요.